모두가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진 그 순간 LAFC의 2025 시즌은 막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의 올해의 꿈도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부에서 일어난 한 경기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탈락한 팀이 오히려 국제 무대 티켓을 거머쥐는 기적. 손흥민을 떨어뜨린 바로 그 팀이 손흥민의 부활을 도운 아이러니.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만들어낸 예상 밖의 선물까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과 반전, 그리고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다 쉽게 풀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축구 해설자 로건 피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반전으로 가득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월 30일 LAFC 구단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이 무엇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럽의 챔피언스리그라는 대회가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 참가했던 그 대회 말입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은 바로 그 대회의 북중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남미 상위 팀들이 참가해서 북중미 대륙의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1962년에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60년이 넘는 오래된 대회죠. 총 27개의 팀이 참가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멕시코 팀들이 우승을 독차지해왔습니다. 클럽 아메리카와 크루스 아술이라는 멕시코 팀이 각각 7번씩 우승했을 정도입니다. 미국 MLS 팀들은 우승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DC 유나이티드, LA 갤럭시, 시애틀 사운더스 이 세 팀만 우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있는 LAFC가 이번에 이 대회에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인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AFC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8강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에게 승부차기로 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회 규정상 이미 챔피언스컵 진출 자격이 있는 팀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얻으면 그 중복된 티켓은 다음 순위 팀에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순위 팀이 바로 LAFC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MLS에서는 총 9장의 챔피언스컵 티켓이 주어집니다. MLS컵 우승팀, 리그스컵 상위팀, US 오픈컵 우승팀, 그리고 정규 시즌 성적이 좋은 팀들에게 티켓이 돌아갑니다. 이번 시즌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캐나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이미 티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리그스컵 2위로 역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이 MLS컵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두 팀 모두 이미 챔피언스컵 티켓이 있는데 결승전에서 또 티켓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규정상 이렇게 중복으로 자격을 얻으면 그 자리는 승점 순위로 넘어갑니다. 승점 순위를 따져봤더니 LAFC가 해당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LAFC는 정규 시즌에서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차지했습니다. 승점이 높았습니다. 둘째, 챔피언스컵 진출권을 이미 가진 팀들이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셋째, 중복된 티켓이 승점 순위대로 LAFC에게 넘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LAFC를 플레이오프에서 떨어뜨린 팀이 밴쿠버였습니다. 그 밴쿠버가 결승에 올라가면서 오히려 LAFC에게 기회를 준 셈입니다. 게다가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가 뉴욕시티를 5대1로 크게 이기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메시의 활약이 결과적으로 손흥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LAFC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은 지난 8월에 LAFC에 합류했습니다. 시즌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단 10경기를 뛰면서 9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 성적도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뛴 10경기에서 LAFC는 6승 3무 1패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이 오기 전까지 LAFC는 5위나 6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합류 후 승점이 쌓이면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3위라는 순위가 마지막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LAFC는 이번이 네 번째 챔피언스컵 도전입니다. 2023년에 결승까지 갔다가 멕시코의 클루브 런에게 져서 준우승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 대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승팀에게는 2029년 FIFA 클럽 월드컵 출정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9골과 5개의 도움으로 아시아 선수 중 1위에 올라 있죠. 이제 북중미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국제 무대로 확장됐습니다. 마지막 티켓의 주인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막판에 벌어진 드라마는 두 명의 거물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11월 말 MLS컵 결승 진출팀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결승전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뉴욕 시티 FC를 상대했습니다. 경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이날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패스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뉴욕 시티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전반전부터 주도권을 잡은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전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갔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5대1이었습니다. 뉴욕 시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인터 마이애미는 여유 있게 결승행 티켓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메시는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플레이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선수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LAFC 프런트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밴쿠버 화이트캡스 모두 이미 챔피언스컵 티켓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두 팀이 결승에서 맞붙게 되면서 중복된 한 장의 티켓이 승점 순위에 따라 재분배됩니다. 서부 컨퍼런스 3위 LAFC,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킨 팀이 바로 밴쿠버 화이트캡스였습니다. 11월 23일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LAFC는 밴쿠버에게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2골을 넣는 맹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팀은 패배했습니다. 시즌이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밴쿠버가 결승에 오르고 동시에 인터 마이애미도 결승에 오르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손흥민을 탈락시킨 팀이 오히려 손흥민의 국제 무대 복귀를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축구는 정말 알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메시와 손흥민의 인연도 흥미롭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MLS라는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메시는 2023년 여름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해 즉시 리그스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에서 쌓아온 화려한 커리어의 마지막 챕터를 미국에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손흥민은 2025년 8월 LAFC에 합류했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후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메시가 이미 MLS 적응을 완료하고 우승까지 경험한 시점에서 손흥민은 시즌 중반 합류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10경기 9골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두 선수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유럽 최고 무대에서 검증된 실력,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즉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적응력입니다. 메시는 3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MLS를 지배하고 있고 손흥민은 33세의 새로운 리그에서 손흥민 효과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2026년 시즌에 두 선수는 챔피언스컵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LAFC 모두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토너먼트 대진에 따라 두 팀이 맞붙는다면 메시 대 손흥민이라는 꿈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에서 각각 활약하며 직접 대결 기회가 없었던 두 스타가 북중미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메시의 활약이 손흥민에게 기회를 줬다는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를 메시 어시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메시의 플레이가 손흥민의 챔피언스컵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축구 세계에서 이런 반전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탈락시킨 팀과 상대 컨퍼런스의 슈퍼스타가 함께 만들어낸 기회.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매력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순간에도 규정과 상황이 만들어내는 변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메시와 같은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쌓아온 경험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메시가 열어준 문을 통과해 손흥민은 다시 한번 국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서게 될 그 무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북중 미카리브 축구연맹, 즉 콘카케프가 주최하는 챔피언스컵은 1962년에 시작됐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보다 7년 늦게 출범했지만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초창기에는 챔피언스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08년 챔피언스 리그로 변경됐다가 2018년부터 다시 챔피언스컵으로 회귀했습니다. 대회 방식은 명확합니다. 총 27개 팀이 참가하며 조별리그 없이 순수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에서 22개 팀이 맞붙어 승자 11개 팀을 가립니다. 여기에 시드를 받은 5개 팀이 합류해 16강이 구성됩니다.
16강부터 중결승까지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두 경기를 치르고 결승전만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결정합니다. 미국 MLS에서는 최대 9장의 티켓이 주어집니다. MLS컵 우승팀과 리그스컵 우승팀은 이 라운드를 건너뛰고 바로 16강에 직행합니다. 나머지 팀들은 1라운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LAFC도 1라운드부터 경기를 치러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팀들입니다. 역대 우승 기록을 보면 멕시코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드러납니다. 클럽 아메리카와 크루스 아술이 각각 7번씩 우승했고 파추카가 5번, 몬테레이가 5번, 티그리스 유에인이 5번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위 5팀이 모두 멕시코 소속입니다. 미국 MLS 팀들의 성적은 초라한 편입니다. 60여 년 역사에서 MLS 팀의 우승은 고작 4번에 불과합니다. DC 유나이티드가 1998년에 처음 우승했고 LA 갤럭시가 2000년에 뒤를 이었습니다. 그 후 20년 가까이 MLS 팀의 우승이 없다가 2018년 토론토 FC가 우승했고 2022년 시애틀 사운더스가 가장 최근 우승팀이 됐습니다. 총 60여 회 대회 중 단 4번만 MLS 팀이 우승한 셈입니다. LAFC는 이 대회에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22년 처음 출전했을 때 놀라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라운드에서 코스타리카의 CS 에레디아노를 꺾었고 16강에서는 파나마의 CD 올림피아를 상대로 합계 3대2로 승리했습니다. 8강전에서는 온두라스의 CD 모타과를, 중결승에서는 멕시코의 크루스 아수를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 멕시코의 티그리스 유에인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 아쉬웠습니다. 다시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멕시코의 클루브 런에게 합계 3대2로 졌습니다. 1차전 원정에서 2대1로 패한 뒤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2번 연속 준우승이라는 아픈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결승에서 2번 모두 멕시코 팀에게 막혔다는 점이 더욱 뼈아팠습니다. 멕시코 팀들이 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리가 MX는 남미 스타일의 기술적인 축구와 강한 피지컬이 결합된 리그입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국제 대회 경험도 풍부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원정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멕시코시티의 고산지대 환경도 상대팀의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우승팀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가장 큰 보상은 2029년 FIFA 클럽 월드컵 출정원입니다. 클럽 월드컵은 각 대륙 챔피언들이 모여 세계 최강 클럽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같은 유럽 최강 팀들과 맞붙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손흥민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10년을 뛰면서도 클럽 월드컵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을 통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금 규모도 상당합니다. 우승팀에게는 약 70억 원 정도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MLS 일반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10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우승 포상금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상금과 함께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LAFC는 이번 시즌이 4번째 도전입니다. 2번의 준우승으로 쌓인 한이 있고 이제 손흥민이라는 결정적인 무기를 얻었습니다. 멕시코 팀들의 벽은 높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애틀 사운더스가 2022년 증명했듯이 MLS 팀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경험과 클래스가 이 무대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북중미의 새로운 전쟁터에서 손흥민은 또 다른 전설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컵 티켓이 LAFC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8월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처음 입었을 때 팀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이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LAFC는 서부 컨퍼런스 5위와 6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즌의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구단은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 해답으로 손흥민을 선택했습니다. 시즌 도중 합류는 어떤 선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팀 전술을 익혀야 하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며 낯선 리그에 적응해야 합니다. 더구나 손흥민은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완전히 다른 환경의 MLS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예상을 산산이 깨버렸습니다. 8월 24일 달러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데뷔골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득점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 9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 이것은 리그 득점왕들의 평균 수치입니다. 특히 연속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9월에만 6경기에서 5골을 넣었고 10월에도 3경기에서 3골을 추가했습니다.
멀티골 경기도 2차례나 기록했습니다. 상대 팀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전술을 수정했지만 그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 성적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10경기에서 LAFC는 6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승점으로 환산하면 21점입니다. 승점 21은 10경기 평균 승점 2.1, 즉 전체 시즌으로 계산하면 약 72승점에 해당하는 페이스입니다. 이것은 MLS 정규 시즌 1위 수준의 성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LAFC는 8월 중순까지 19승 7무 7패로 66승점을 기록하며 서부 컨퍼런스 5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8위와는 안전한 격차였지만 상위권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후 팀은 5위에서 3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결정적인 순간에 터졌습니다. 팽팽한 접전에서 균형을 깨는 선제골, 뒤지고 있을 때 희망을 만드는 동점골,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골까지 다양했습니다. 그의 득점 하나하나가 팀의 승점을 지켜냈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디딤돌이 됐습니다. 드니 부앙카와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부앙가는 정규 시즌 전체에서 26골 8도움을 기록한 LAFC의 에이스였습니다. 손흥민이 오기 전까지는 부앙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상대 수비는 부앙에게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전술적 균형이 생겼습니다. 부앙가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이나 중앙에서 뛰었습니다. 상대 수비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부앙가를 막으면 손흥민이 터졌고 손흥민을 견제하면 부앙가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의 움직임을 읽었고 패스 교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선수의 조합은 흥부 듀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부앙가의 도움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부앙에게도 더 많은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팬들은 이 듀오가 만들어내는 골과 플레이에 열광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로 가득 찼고 원정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응원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16강 오스틴 FC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8강으로 올렸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터뜨렸지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시즌을 마감했죠. 손흥민의 플레이오프 성적은 3골 1도움으로 빛났습니다. 손흥민의 영입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승점이 없었다면 LAFC는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했다면 당연히 챔피언스컵 티켓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LAFC는 정규 시즌을 50승점으로 마감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10경기에서 얻은 21승점을 빼면 29승점입니다. 만약 그 10경기에서 평균 수준의 성적만 거뒀다면, 즉 10경기에서 3승 정도만 했다면 총 승점은 40승점 안팎이었을 것입니다. 그 승점으로는 서부 컨퍼런스 6위나 7위에 머물렀을 것이고 플레이오프 진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골과 도움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상대팀에게 부담이었고 동료들에게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세계적인 스타와 함께 뛴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나은 플레이를 펼쳤고 베테랑 선수들은 손흥민의 프로 의식을 보며 자극받았습니다. 결국 LAFC가 챔피언스컵 티켓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승점이 서부 컨퍼런스 3위라는 위치를 만들었고 그 위치가 마지막 티켓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8월부터 11월까지 단 3달 만에 LAFC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컵 진출이라는 기쁜 소식 뒤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시즌에 소화해야 할 일정을 계산해보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먼저 MLS 정규리그가 34경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추가됩니다. LAFC는 1라운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5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16강, 8강, 중결승은 홈앤드 어웨이 방식이라 각각 2경기씩입니다. 결승까지 간다면 총 9경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리그스컵도 있습니다. MLS 팀들과 멕시코 리가 MX 팀들이 함께 참가하는 이 토너먼트는 여름에 열립니다.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가면 최대 7경기입니다. US 오픈컵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미국의 FA컵 격인 이 대회는 하위 리그 팀들도 참가하는 노가웃 토너먼트입니다. LAFC 같은 MLS 팀은 3라운드부터 출전하며 우승까지 가려면 약 5경기에서 6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55경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다면
최소 2경기, 결승까지 가면 4경기가 더 추가됩니다. 총합 60경기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문제는 경기 수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리적 특성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MLS는 동부의 뉴욕부터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북부의 밴쿠버부터 남부의 마이애미까지 광활한 지역에 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원정 경기 한 번 가려면 비행기로 서너 시간은 기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4,000km입니다.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선 LAFC가 동부팀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면 최소 5시간에서 6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야 합니다. 시차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챔피언스컵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멕시코 원정은 물론이고 중미나 카리브해 지역 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해발 2200m가 넘는 고산 지대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이것은 30대 선수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손흥민은 2025년 기준으로 만 33세입니다. 내년 2월이면 34세가 됩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경력 후반부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체력 회복 속도가 20대와는 다릅니다.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나이에 60경기를 소화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뛸 때와도 상황이 다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38경기이지만 영국은 국토가 작아 이동 거리가 짧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기차로 2시간이면 갑니다. 대부분의 원정은 당일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MLS에서는 원정 경기 하나에 이틀에서 사흘이 소요됩니다. 챔피언스컵 경기는 주중에 열립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처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경기가 잡힙니다. MLS 정규리그는 주로 주말에 열립니다. 결국 손흥민은 주중에 챔피언스컵, 주말에 리그 경기를 소화하는 강행군을 이어가야 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챔피언스컵 일정은 5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리그 경기도 병행됩니다. 6월과 7월에는 리그스컵이 열립니다. 8월부터 시즌 종반까지 다시 리그 경기에 집중해야 하고 10월부터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구단 차원에서 로테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손흥민을 모든 경기에 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 일부 경기는 쉬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택을 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LAFC는 이번 시즌 종료 후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할 예정인데 그 감독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손흥민의 일정 관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경기에 출전시키고 어떤 경기에서 쉬게 할 것인지, 이것이 시즌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스쿼드 보강도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쉬는 경기에서도 팀이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격진의 깊이를 더하고 수비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구단은 이미 전력 개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손흥민 본인도 각오가 필요합니다. 동계 훈련부터 철저하게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즌 중 컨디션 관리, 부상 예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 수면 패턴, 회복 훈련까지 모든 것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살인적인 일정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컵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그의 플레이를 감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주중 오전에 열리는 챔피언스컵 경기는 많은 팬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손흥민에게는 커리어 마지막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 일정은 일종의 실전 훈련장이 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과 맞붙으며 컨디션을 유지하고 국제대회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60경기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손흥민과 LAFC가 이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내년 시즌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살인적인 일정 뒤에는 손흥민이 꿈꿔온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팀에게는 2029년 FIFA 클럽 월드컵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클럽 월드컵은 각 대륙 챔피언들이 모여 세계 최강 클럽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남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팀,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그리고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팀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뛰면서 그가 이루지 못한 단 하나의 꿈이 바로 클럽 월드컵 출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결승에서 리버풀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만약 그날 우승했다면 손흥민은 그의 클럽 월드컵 무대에 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그 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다시 오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최고 무대에서 아시아인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세우며 빛났지만 트로피는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19골 5도움이라는 기록은 그의 실력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북중미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LAFC가 챔피언스컵에서 우승한다면 손흥민은 2029년 클럽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손흥민의 나이는 만 37세입니다.
선수 커리어의 말년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클럽 월드컵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같은 유럽 최강 팀들과 맞붙게 됩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없이 상대했던 팀들입니다. 하지만 클럽 대항전이라는 무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대표팀이 아닌 클럽팀으로 세계 무대에 서는 것, 그것은 선수로서 최고의 연계입니다. 손흥민의 국제대회 기록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월드컵에서는 2018년 러시아 대회와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꾸준히 활약했습니다. 국가대표로서의 큰 무대 경험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클럽 월드컵은 그가 밟아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유럽에서 뛸 때도 지금 MLS에서 뛰고 있는 지금도 그 무대는 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이지만 우승한다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LAFC의 과거 기록을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결승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멕시코 팀들에게 막혔지만 그것은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운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손흥민이라는 결정적인 무기가 추가됐습니다. 드니 부안가와의 조합도 입증됐습니다. 새로운 감독의 부임도 변수입니다.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은 LAFC를 2번이나 결승에 올렸지만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새 감독은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지, 챔피언스컵에서 어떤 전술을 펼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승 상금 70억 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클럽 월드컵 출정원, 그것은 커리어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최다골,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이룬 손흥민에게 남은 것은 클럽 차원의 세계 무대뿐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손흥민에게 이 도전은 완벽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과 맞붙으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에서 뛰면서 경기장과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 그리고 클럽 월드컵 진출. 이것이 손흥민이 LA에서 이루고자 하는 큰 그림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클럽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LAFC는 2025 시즌 종료와 함께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과 공식적으로 결별했습니다. 12월 2일,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독의 퇴임을 발표했습니다. 체룬돌로는 우리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LAFC일 것입니다. 라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구였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의 성적은 화려했습니다. 2021년 부임 이후 3년 11개월 동안 LAFC를 MLS 최강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과의 시간은 짧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을 즉시 주전으로 기용했고 그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을 살리는 전술을 구사했고 부안가와의 조합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월드 클래스 선수라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제 LAFC는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합니다. 구단은 곧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감독 선임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손흥민과 부안가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감독이어야 합니다. 둘째, 챔피언스컵 경험이나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감독이 유리합니다. 셋째, 로테이션을 통한 선수 관리 능력이 필수입니다. 전력 개편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LAFC는 11월 말 2025 시즌 로스터 변동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선수들 중 일부는 팀을 떠났고 일부는 재계약했습니다. 핵심은 손흥민과 부안가를 보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경우 거취가 확정되었습니다. LAFC는 12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요리스와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2027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1일 옵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요리스는 최대 만 41세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LAFC 공동회장 겸 단장 존 토링턴은 요리스는 LAFC에 합류한 첫날부터 팀의 든든한 지도자이자 상징적인 존재였다며 극찬했습니다. 구단은 만 39세의 노장이지만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요리스가 팀 문화를 세우는 핵심 선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요리스는 2023년 12월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후 LAFC에 합류했습니다. 합류 직후부터 팀의 중심을 잡았고 총 9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MLS 정규리그에서는 65경기에 출전해 33번의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2024 시즌 후반기부터는 주장 완장을 차고 있으며 US 오픈컵 우승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요리스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두 선수는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토트넘에서 총 287경기를 함께 뛰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도 함께 밟았습니다. 거의 10년을 동료로 지낸 셈입니다. 손흥민이 LAFC를 선택하는데 요리스의 존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입단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요리스에 대해서는 칭찬 외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안 그러면 아마 나를 혼낼지도 모른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시 나의 캡틴이 되었다는 손흥민의 말에서 두 선수의 각별한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리스는 최소 2026년까지, 길게는 2027년까지 LAFC 골문을 지킵니다. 손흥민과 함께 챔피언스컵 우승을 노리는 든든한 수문장이 확보된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비 보강이 시급합니다. 지난 시즌 LAFC는 공격력은 뛰어났지만 실점도 많았습니다. 정규 시즌 55실점은 상위권 팀 치고는 많은 숫자입니다. 챔피언스컵에서 멕시코 팀들을 상대하려면 수비 안정성이 필수입니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연기비 우선순위입니다. 공격진 깊이도 더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모든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그가 쉬는 경기에서도 득점력을 유지하려면 백업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측면 공격수나 세컨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영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원 보강도 논의 중입니다. 손흥민과 부항객에 공을 공급할 수 있는 창조적인 미드필더가 있다면 공격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패스 능력이 뛰어난 플레이메이커형 미드필더나 박스투박스 스타일의 만능 미드필더가 후보입니다. 구단의 야심은 분명합니다. 손흥민 영입으로 글로벌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추가 투자를 통해 진짜 우승 후보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MLS의 셀러리 캡 제도 안에서도 지정선수 제도를 활용하면 스타 플레이어 연기비 가능합니다. 손흥민 부항계에 이어 제3의 스타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감독의 전술 철학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했습니다. 측면 공격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새 감독이 어떤 시스템을 들고 올지, 손흥민을 어느 포지션에서 기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중앙 스트라이커로 쓸 수도 있고 우측 윙어로 쓸 수도 있으며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 동안 LAFC 프런트는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새 감독 선임, 선수 영입, 팀 재정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챔피언스컵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동계 훈련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영입 선수들을 팀에 녹여내야 합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이 새로운 팀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챔피언스컵 우승 그리고 클럽 월드컵 진출입니다. 변화의 바람 속에서 손흥민의 마지막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시즌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으로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한 팀에서 뛸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8월에 합류해 단 10경기만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은 다릅니다. 동계 훈련부터 참가하고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며 개막전부터 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팀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할 시간이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호흡을 더욱 정교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의 시스템에 적응할 여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득점왕 도전도 현실적입니다. 지난 시즌 부항가는 26골로 득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10경기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34경기를 모두 뛴다면 약 30골 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고려해야 하지만 25골 이상은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손흥민의 진가를 보여줄 무대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19골을 넣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아인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빅매치에 강한 선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터지는 골이 그의 특징입니다. 챔피언스컵 토너먼트 방식은 손흥민에게 유리합니다. 멕시코 팀들과의 대결도 기대됩니다. 멕시코 리그는 기술적이고 빠른 축구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련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수들을 상대해왔습니다. 멕시코 수비수들이 그의 스피드와 움직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산지대 원정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멕시코시티는 해발 2200m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뛰는 것은 모든 선수에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체력 관리의 달인입니다. 토트넘 시절 잉글랜드 전역을 누비며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아시아 원정도 수없이 다녔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다가옵니다. 손흥민의 5번째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큽니다. LAFC에서의 이번 시즌은 완벽한 리허설 무대입니다. 미국 전역의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환경에 적응하고 북중미 스타일의 축구를 경험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손흥민의 위치는 이미 확고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이뤘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간 쌓아온 업적은 후배들에게 영원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중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MLS에서의 성공, 챔피언스컵 우승 도전, 클럽 월드컵 진출 가능성까지. 선수 커리어의 후반부를 단순히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LA 팬들은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BMO 스타디움은 그가 뛸 때마다 만원입니다. 한국 팬들도 열정적으로 경기를 시청합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두 대륙이 함께 환호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LAFC 구단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가치, 티켓 판매, 글로벌 인지도 모든 면에서 손흥민 효과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구단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승 트로피입니다. 손흥민도 같은 생각입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프로 의식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납니다. 몸 관리에 철저하고 경기 준비에 완벽합니다. 젊은 선수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그에게서 자극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챔피언스컵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곧 부임할 것입니다. 이제 전력 보강도 진행 중입니다. 손흥민은 한 달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LA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계 훈련이 시작되면 새로운 시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입니다. 극적인 반전으로 얻은 챔피언스컵 티켓, 메시가 열어준 기회,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자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도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는 이제 북중미 전체 무대로, 그리고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 티켓의 주인은 손흥민이었고 마지막 춤의 주인공도 손흥민이 될 수 있기를. 지금까지 로건 피어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극적인 반전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 티켓을 얻게 된 기적, 메시가 만들어준 예상 밖의 기회, 그리고 손흥민이 10경기 9골로 직접 만들어낸 자격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LAFC는 이미 2번이나 결승에 올랐지만 멕시코 팀에게 막혔습니다. 이제 손흥민이라는 결정적인 무기를 얻었습니다. 우승하면 2029년 클럽 월드컵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감독 부임과 전력 보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LAFC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티켓의 주인은 손흥민이었고 그 주인공도 손흥민이 될 것인지 감동아리랑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